경강의 물결은 오늘도 혼탁하게 흐르는데요. 장부의 숫자는 부풀려지고 소금길은 틀어막히고 권세는 웃으며 잔을 부딪히죠. 조선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고 재생이 불가할 정도로 온 나라가 썩은 내로 진동합니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최은이 이끄는 상단의 마당에는 고요가 흐르는데요. 방 안에는 분노로 가득한 최정엽이 서 있고 그 앞에는 딸 최은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죠. 너가 올린 상소 때문에 소금길이 막혔으니 당분간 상단에서 손을 떼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는데요. 당황한 최은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상소를 올려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수긍하기 어려워했죠. 게다가 힘들게 얻어낸 상단 자리에서 다시 물러나야 한다니 최은으로서는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정엽으로서는 이것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난 상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최은은 그렇게 며칠을 앓으면서 지나보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최정엽이 최은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최은을 향해 다시 상단을 맡아서 하라고 했죠. 하지만 이내 날이 선 경고가 뒤따랐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은 절대 바뀔 일 없으니 세상을 바꾸려 들지 말고 상단부터 살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알려줬죠. 상단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 보는 눈이라고 말하는데요. 사람 하나의 상단이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복선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드디어 막혔던 소금길이 열렸는데요. 소금길이 막힘으로써 상단의 손해가 가득했죠. 대호군의 비호 덕분이었고 은혜에는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호군은 최정엽에게 조선의 지도를 잇는 일을 운운했고 우려하는 그에게 전쟁 대비라는 명분을 펼쳐보였죠. 지도는 길을 가르치고 길은 군량을 더 쉽게 보급할 수 있으니 말 자체로는 어긋남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시대의 공포는 달랐고 지도는 영모의 전주곡으로 기록되곤 했습니다. 대호군은 최정엽에게 지도의 조각을 잇는 화공을 구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는데요. 대호군의 청은 달콤했고 아들의 과거 자리를 보살피겠다는 그의 말은 한층 더 달콤하게 들렸죠. 최정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고 거절의 끝에 들이칠 파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파도는 상단을 삼키기에 충분했고 결국 그는 대호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강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극구 만류했습니다. 지도를 잇는 일은 대역죄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최정엽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도는 길을 잇고 길은 사람을 살리니 이건 영모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최은을 찾아가 서랍 깊숙이 봉한 꾸러미를 꺼내 최은에게 내밀었죠. 소금밭 문서였고 길상사라는 다른 명의가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문서만큼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니 내 손에서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말에는 불길한 예감이 숨어 있었고 유언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죠. 한편 이돌개는 자신 뒤를 봐주는 배후를 찾아가 그들에게 대호군에 대해 고했는데요. 대호군 댁에 알 수 없는 자들이 들락거리고 화공 냄새가 난다고 말했죠. 배후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좌를 가져오면 대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죠. 무능한 관리가 아첨을 통해 벼슬을 사는 이러한 행위는 조선의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돌개에게 추가적인 지시는 이어졌는데요. 대호군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하니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말했죠. 조정은 새잡인 책봉을 논하기 시작했고 들뜬 공기 사이로 불안의 칼끝이 스며들었습니다. 대호군은 북변에서 준비 중인 총까지 손에 넣으며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보았는데요. 관가의 보고는 징후 없으므로 전달되며 모두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죠. 이 상황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면 조선은 손도 쓰지 못한 채 점령당할 것입니다. 정천은 부정부패만 저지르는 이돌개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쳤는데요. 이대로 가면 백성들을 절대 지킬 수 없다고 말이죠. 이돌개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지키는 사람이지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게다가 백성을 지킨다는 말은 역모라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경강의 밤 공기에는 기생의 웃음과 백성들의 피땀 흘린 냄새가 섞여 흘렀죠. 7화에서는 마포의 어둠 속에서 다른 불씨가 살아났는데요. 장시율은 엄지들의 모임에서 왕의 얼굴을 보았고 단번에 엄마를 죽인 원수라는 걸 눈치챘죠. 전란의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베어 넘어뜨리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율은 잠들지 못했는데요. 차가운 바람을 마시며 부두를 거닐다가 방으로 돌아온 시율에게 왈왈이가 물었죠. 형님, 무슨 일입니까? 시율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화약이었고 소문은 마포의 통나무처럼 굴러가며 불을 키웠죠. 말보기를 비롯해 왈패들은 왕해를 치자며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의리는 뜨거웠지만 셈법은 없었습니다. 무덕은 이를 갈며 내리찍듯 말했죠. 왕해가 누군지 아느냐며 마포가 쑥대밭이 될 거라며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시율도 이에 공감했는데요. 정천에게 약속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잡혀갈 일은 만들지 않을 것이며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며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불붙은 칼끝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왈왈이가 부하들을 모아 왕해를 기습했고 싸움은 삽시간에 뒤집혔죠. 말복은 왕해에게 붙잡혔고 왕해는 누가 시켰냐며 배후를 물었는데요. 말복은 배후를 말하는 대신 형님 복수를 못한 것이 한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말복은 그 자리에서 왕해의 칼에 의해 눈을 감았습니다. 시율은 말복을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었고 그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는데요. 말복은 마지막으로 형님 복수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죠. 그 말은 칼보다 깊이 들어가 시율의 속을 긁어내렸습니다. 왕해와 시율은 마주섰고 왕해는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죽기 싫으면 당장 떠나라고 경고했죠. 살기를 띤 시율 눈을 보고 우리 중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 되겠다며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던 그때 왕해에 의해 시율이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정천이 나타나 그를 구해줬죠. 왕해는 정천에 의해 끌려갔고 정천이 시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돌계에 의해 왕해가 풀려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시율은 언젠가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며 분노했습니다. 정천은 대호군에 의해 결심을 굳혔는데요. 썩은 물기를 거슬러 검은 손의 실체를 찾기로 했죠. 대호군은 배후를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고 정천은 시율을 낮과 밤의 두 얼굴로 쓰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왈패로 생활하고 밤에는 대호군의 비밀의 그림자가 되기로 약속했죠. 그것이 시율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정천은 생각했습니다. 시율도 이에 동조했죠. 왕해를 죽이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대호군 뜰에서는 먹선이 이어지고 있었고 문 밖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굵어졌는데요. 이돌계의 심부름꾼들이 증좌를 찾아 들이닥쳤죠. 하지만 사전에 이를 눈치챈 대호군은 지도를 모두 감췄는데요. 오히려 자신 집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대호군이 이돌계 배후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걸려든 것이죠. 집안의 군졸들이 들이닥쳤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문제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돌계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이돌계는 최정엽을 포박했죠. 그를 통해 대호군의 비리를 자백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입으려는 순간 자신 집안도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발설할 수 없죠. 최정엽은 결국 고문을 받다 사망했는데요. 최은은 아버지 죽음에 오열했고 이제서야 왜 자신한테 길상사문서를 남겨줬는지 이해가 되었죠. 이제 최은에게 남은 건 길상사 문서와 사람을 보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은은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복수를 결심했죠. 정천과 시율도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최은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그리고 그가 이돌개에 의해 죽은 것도 알려졌죠. 정천은 이돌개의 서랍 깊숙이 숨은 장부를 꺼내 펼쳤는데요. 상납의 숫자와 통행증 명부, 그리고 배후들에게 보낸 밀서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죠. 이렇게 경강을 호령했던 이돌개의 세상도 끝이 났습니다. 결국 정천에 의해 포박되어 관아에 끌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